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자, 이번 영상은 PPT 형식으로서 제가 목소리로 직접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에요. 여기 이제 화면이 계속 바뀌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화면이 하나하나 넘어가는, 그런 PPT 형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타란툴라를 사육하고 타란툴라를 알리는 매니아이자 유튜버로서 타란툴라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부분을 확실히 이해시켜 드리고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 역시 바로잡아 드리는 것이 매니아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타란툴라 매니아로서 매니아의 관점으로만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고, 객관적인 설명으로 이해를 도와드릴 것을 영상 시작 전에 미리 약속을 드릴게요. 이번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타란툴라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란툴라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나마 바뀌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입니다. 첫 단락. 타란툴라는 맹독성 독충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은근히 많고, 은근히가 아니라 타란툴라라고 하면 다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다못해 매니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집에 직접적으로 사육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독충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왜냐하면 독충이라는 뜻은 독을 갖고 있는 벌레라는 뜻이니까요. 근데 이제 독충이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충이라는 벌레라는 이제 그 한자를 쓰기는 썼는데요. 어, 그 벌레라기보다는 그냥 절지류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튼 자, 독충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맹독성이라는 말 자체는 타란툴라에 대한 강렬한 외모와 한때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로 인해 생긴 억울한 별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공중파 드라마 중에 M이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나왔고, 그리고 이제 뭐 나홀로 집에서도 나왔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강렬한 외모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기억이 돼 있는 이제 그 동물이 타란툴라인데, 타란툴라는 특히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M이라는 드라마에서는 물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는, 좀 즉사를 해버리는 그런 좀 약간 자극적인 이미지의 드라마였습니다. 타란툴라를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이제 어, 국내 시장에 타란툴라가 없을 때 이제 그런 드라마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국내 매니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많은 일반인들에게도 좀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물론 서식지와 서식지의 야생 환경 특성상 독성이 유난히 강한 개체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대한민국에 서식하는 일반 말벌보다도 독이 약한 개체들이 거의 대다수고요. 하다못해 꿀벌보다 독이 약한 개체들이 대한민국 매니아들이 사육하는 종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종류들인지는 제가 부연 설명을 다시 붙여 드릴 거예요. 타란툴라의 독은 타란툴라가 사냥한 먹이 곤충들의 체액을 흡수할 때 쓰이는 소화제 역할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제 절대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니면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있는 게 독이 아니에요. 예, 야생에서 적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이제 조그만 소량의 독만을 갖고 있는 거지, 무조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소화를 시킬 때 침이라는 게 이제 소화를 도와주잖아요. 아밀라제라고 하죠. 이제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독이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사람을 볼 때는 사람이 갖고 있는 침이 독인 거예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극단적인 예로 사람이 만약에 물렸다. 물렸을 때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러지 반응에 따라서 몸에서 일으키는 반응은 다르겠지만, 타란툴라가 사람을 공격한다는 가정하에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맹독성 타란툴라는 드물다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타란툴라가 이제 독성이 되게 센 타란툴라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예, 사육하려는 타란툴라의 독성이 강한 개체인지 아니면은 좀 약간 덜한 개체인지 알아보시고 사육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맞고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저기 위에 부분에 서식지와 서식지의 야생 환경에 대해서 특성상 독성이 유난히 강한 개체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야생 환경에서 자라는 개체들이 독성이 유난히 강하냐면요. 아프리카 종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종이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종들,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 서식하는 종들이 좀 많이 독이 그나마 센 편이에요. 어, 말벌보다도 그래도 좀 약하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그나마 센 게 말벌보다 약간 더 높은 정도인데, 예, 어차피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사람한테 그렇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겠죠. 야, 말벌로 인해서 좀 죽는 경우도 있잖아 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벌 한 마리에 쏘여서 죽는 사람은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타란툴라는 국내에 자생하는 말벌보다도 독이 약한 개체들이 98%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장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이 약한 개체들, 꿀벌보다도 독이 약한 개체들이 뭐냐? 이제 예를 들어서 로즈헤어, 그리고 브라질리안 블랙, 뭐 이제 그런 개체들이겠죠. 아무래도 좀 얘네들은 남미에 서식하는 종류들인데요. 의외로 남미에 서식하는 종류들은 이제 이빨에서 뿜어내는 그 독이 세지가 않고요. 털이 좀 센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사람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이제 털을 뿌린다고 하거든요. 예, 그 엉덩이에서 이제 뿌려지는 그 털들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센 편이지 독성 자체가 센 편은 아닙니다. 자, 어, 하지만 모든 타란툴라는 사육 시 주의를 요하는 것이 맞고, 아무리 먼저 공격하지 않는 타란툴라라지만 핸들링, 그리고 사육장의 뚜껑을 함부로 열어놓는 등의 행위는 피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이제 독성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가정에 아기가 있는 그런 이제 부모님들이라고 하시면은 좀 더 유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타란툴라에게 물리면 죽는다. 아, 이거는 사실 제 친구들한테도 진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고, 제 친척들, 그리고 진짜 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그냥 하다못해 소개팅 받을 때도 들어요. 그냥 소개팅 받을 때 무슨 일 하세요 해서 하면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뭐 타란툴라 번식하고 이제 그 분양하고 유튜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단 바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타란툴라에게 물리면 죽어요? 어, 안 죽어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타란툴라가 가진 강렬한 외모와 각종 언론 및 드라마, 영화로 인해 잘못 비추어진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예, 이미지 2.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역시 진짜 계속 말씀드렸지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물어봐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질문이에요. 근데 진짜 이젠 대꾸도 안 해줍니다. 잘못 알고 있음을 바르게 알려주면서 인식을 바꿔줄 의무도 저한테 있는 것은 맞지만, 정말 말도 안 된 말을 10년 넘게 듣고 있으니 지겨울 만도 해요. 왜, 그거 있잖아요. 왜 칭찬도 계속되면은 이제 짜증난다고. 예, 똑같은 거예요, 사실. 칭찬도 계속 들으면은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선 짜증나거든요. 하는 사람에서는 칭찬이겠지. 근데 하다못해 이건 칭찬도 아니고 그냥 좀 약간, 좀 저 입장에서는 좀 오래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튼, 자, 어, 뭐 이제 야 그거 네 생각이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뭐 사실만을 말씀드리기로 약속한 저로서 사실만을 말씀드리고 있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번 더 인지해 주셨으면 해요. 정말 안 죽거든요. 예,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믿고 계속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안 죽습니다. 예, 차라리 말벌한테 쏘이면 그게 더 아프고 그게 더 빨리 병원을 가셔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는 정도의 독성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예요.
예. 타란툴라가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고, 만일 타란툴라에게 물리셨다 하더라도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해외 언론에서나 어디에서나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언론을 접하는 게 너무 미흡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듣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네. 뭐 타란툴라의 독이 신경성 독인지 부식독인지 혈액독인지 이제 독이 어떻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독이 있는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면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러지 반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려서 아무 반응이 없는 분들도 계신데 물리면은 심하게 열이 좀 많이 오르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발작까지 일으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뭐 알러지 몸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면역 체계가 약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께서 좀 약간 반응이 좀 격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타란툴라에게 물렸을 때 증상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린 부분과 그 주변이 약간 부풀어요. 예, 부풀고 그 주변이 좀 약간 이제 느낌이 좀 많이 없어지는 마비 증상이 좀 오고요. 근데 대신에 그 부분적인 거니까요. 100원짜리 동전 정도 좀 약간 커져봤자 이제 한 동전 500원에서 이제 약뚜껑 정도 되는, 예, 그 정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심장 박동수 증가, 그리고 오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짧게는 수분부터 길게는 약 2주간 증상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 이틀이면은 낫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증상이 너무 심하시다, 제 말만 듣고 자연적으로 기다리시지 마시고 병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15년 넘게 사육하면서 타란툴라로 인한 사고는 단 한 차례로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큰 피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네. 자, 이제 또 다시 계속 부연 설명을 이어드리자고 하면은 오히려 국내에서는 추석이나 설 명절 등 조상님들의 산소 벌초를 하다가 말벌의 집을 건드려서 말벌에 쏘이는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말벌의 수가 국내 매니아들이 사육하는 타란툴라의 수보다 훨씬 많고, 말벌은 국내에 자생을 하고 타란툴라는 국내에 자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사고가 일어나는 횟수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네, 맞죠. 맞습니다. 근데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 말벌 한 마리에 쏘여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가뭄에 콩나듯 거의 없고요. 벌집을 건드려서 여러 마리의 벌집들에게 공격을 받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맞죠. 진짜 맞으실 거예요. 예, 뉴스 한번 검색해 보셔도 맞을 거예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진짜 이게 맞을 거예요. 네. 타란툴라보다 훨씬 강한 독의 말벌 한 마리에게 쏘여도 심장 박동수는 증가하며 오한이 찾아오는 증상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타란툴라나 큰 타란툴라나 그리고 이제 뭐 꿀벌 한 마리나 이제 뭐 말벌 한 마리나 물리면은 이제 증상 자체는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웬만한 사람들에게 증상은 똑같아요. 네. 자, 타란툴라의 독은 생각보다 세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예를 들어 봤고요. 오히려 얼마 전에는 타란툴라의 독은 만성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예. 진짜 그래서 아직도 이거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3단락으로 넘어갈게요. 타란툴라가 국내 야생에도 있나요? 없습니다. 네, 타란툴라는 열대동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습하고 더운 곳에서 이제 그렇게 자생을 하는 이제 동물인데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되게 뚜렷하기 때문에 번식조차 힘들고, 번식이 뭐야? 좀 죄송해요. 말을 더듬어서. 먹이 그 활동조차도 어려워요.
먹이 활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고작 해봤자 뭐 한 해를 넘기기조차 어렵죠. 예, 대한민국의 초가을 날씨부터 해서 초봄까지 약 6개월간 이어지는 날씨에도 타란툴라는 얼어 죽거나 건조함으로 인해서 탈수 증상이 오면서 이제 죽어요. 이거는 100%예요. 100%. 절대로 국내 야생에서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거는 진짜 제 모든 걸 걸고 장담을 드립니다. 현재 타란툴라는 독이 있고 국내 야생에 방생을 하게 되면은 베스나 블루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처럼 번식을 하면서 생태계 파괴를 할 것이다라는 근거 없고 타당성 없는 말로 말도 안 되는 이제 말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독이 있음에 수입이 금지되는 것은 매니아인 저로서도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수입이 금지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조금의 독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입이 금지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약 2, 3년 전에는 한 국회의원이 송파구에 이제 한 여성 국회의원이 이런 근거 없는 말을 내뱉으면서 사육거래 금지 법안을 발의했고요. 국내 매니아 및 먹이곤충 업계가 이제 좀 약간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통과는 되지 않았고 통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근거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거기서 이제 끝났던 것 같긴 한데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진짜 많은 이제 많은 짜증이 있었거든요. 진짜로. 이거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유튜브 했으면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바로 올렸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말도 안 되는 타당성 없고 근거 없는 말로 굳이 필요 없는 말을 내뱉어 가면서 국내에 많은 일반인들에게 타란툴라에 대한 혐오감과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정말로 정부에게 물어보고 싶을 뿐이에요. 수입 금지하는 거 풀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가만히 놔둬달라는 거거든요. 저희 매니아들을. 그리고 타란툴라를 계속 이제 뭐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뭐 독도 그렇게 세지도 않고 이제 뭐 하다못해 네이버에 타란툴라라고 치면은 위키대백과 사전에는 이제 애완동물로서의 이제 그런 반려동물이다라는 걸로도 이제 그렇게 나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란툴라라고 하면은 애완동물로 이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뭘 계속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결론은 국내 야생에는 타란툴라.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 자생하는 거미들은 독이 없나요? 아니에요. 이제 흔히 집안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명 집거미라고 부르는 조그마한 새끼 손톱만한 이제 거미들도 있죠. 그런 거미들도 독은 있어요. 한마디로 독이 이제 전혀 없는 거미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국내 야생 환경에서 자생하는 거미들은 독이 매우 약하고 이제 본인의 몸보다 작은 먹이곤충을 사냥할 때 사용하는 극소량의 이제 독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극소량의 이제 독만으로 살아가는 개체만 있지는 않고요. 이제 뭐 사람이나 집 안에서 기르는 이제 가축들에게 피해를 줄 만큼의 독은 아니지만 이제 물리면 물린 부위에 좀 약간 통증이 오거나 좀 약간 그런 그 정도의 이제 독을 가진 이제 개체들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다예요. 이제 그게 다고 이제 뭐 염난거미라 그러나요? 예, 우리나라의 염난거미과가 이제 좀 약간 독이 그나마 좀 센 편이라고 하는데 그 개체가 이제 좀 물린 부분에 통증을 좀 약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독을 갖고 있는 그 거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염난거미 말고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더 좀 센 거미들이 있진 않을까 싶어요. 어, 자, 그리고 이제 4-1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거미들도 타란툴라라고 부르나요? 아니에요. 타란툴라랑 그냥 일반 거미는 약간 다른 개념이고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독이 있으면 타란툴라 혹은 그냥 거미 또 아니면은 그냥 모두 타란툴라라고 불리우는 거지만 타란툴라의 한국말은 거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거의 학생들이신데 어, 이제 지금부터 짧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타란툴라는 국내에 자생하지 않아요. 않는 게 아니라 자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거든요. 자생하지 못하고 국내에 자생하는 거미들은 트루스파이더라 그래서 줄여서 TS라고 합니다. 예, 이제 해외에도 이제 그냥 타란툴라 말고도 그냥 일반 거미들 있죠. 다리 길고 되게 얇고 그런 애들.
이쑤시개 같이 생긴 애들, 그런 애들 이제 보통 트루 스파이더라고 불러요. 예, 이것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거미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일반 거미를 트루 스파이더라고 부르는 거고요. 타란툴라는 타란툴라일 뿐이에요. 절대 뭐 거미와 타란툴라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예, 자, 그렇다면 타란툴라와 TS, 트루 스파이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크게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지만 진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첫 번째로는 상당히 많은 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눈이에요, 눈. 물론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셔야 이제 이게 트루 스파이더랑 그냥 일반 타란툴라라는 거랑 이제 그렇게 구분이 가능하고, 그게 이제 또 학계에서 보고가 되는 거지만 눈의 형태가 다른 것으로 타란툴라와 TS의 차이는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제가 말할 때마다, 타란센터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타란툴라는 독도 많이 세지도 않고, 그렇다는데, 거미의 독도 약하다는데, 그럼 도대체 강한 독을 가진 거미들은 어떤 거미인지 알려주세요. 애완용으로 널리 사육되고 있는 타란툴라도 독이 있긴 하지만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정도의 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진짜 이런 이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정도의 독을 갖고 있는 거미를 사육하는 분들도 없겠죠. 예, 없으리라 믿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맹독성 거미도 없고요. 예. 자,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벗어나 전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많디 많은 맹독종 거미들이 있습니다. 자, 그중 간략히 두 마리 정도만 소개를 올려볼게요. 네. 자, 이제 브라질 원더링 스파이더라고 해서 이제 브라질 이제 그 밀림 쪽에 산다고 하네요. 네, 브라질이나 뭐 남미, 뭐 칠레나 뭐 그런 쪽에도 산대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일명 바나나 검이라고 하는데 아마 바나나 나무에서 발견이 됐는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요. 물리면 아주 극한의 고통을 동반하면서 치사율이 상당히 높대요. 이제 뭐 뭐 1g인가? 독 1g으로 쥐 2000마리가 죽는다고 한 얘기를 들은 것도 같고요. 네, 그리고 종종 남미 등에서 타국으로 수출할 때 바나나 상자에서도 이제 많이 발견된다고 한대요. 이게 이래서 바나나 검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남미의 가정집에서도 가끔 출몰한다고 합니다. 현재로는 다행히 해독제가 개발돼서 이 거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는 합니다. 예, 하지만 상당히 큰 크기와 강력한 독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진짜 괴물거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봐도 무섭지 않습니까? 예, 타란툴라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얘네들은 털이 없죠. 보시면은, 뭐, 타란툴라랑, 털이 있겠지만, 타란툴라랑은 좀 약간 다른 개념의 털. 네. 그래서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보신 검이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랙 위도우 스파이더, 검정 과부검이라고도 불리죠. 네, 이 녀석은 유명한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마블의 블랙 위도우라는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녀석인데요. 블랙 위도우라고 해서 그 스칼렛 요한슨인가요? 예, 그 여성 이제 배우가 이제 어벤져스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그 캐릭터 있죠? 네, 검은색 쫄쫄이 입고, 네, 이제 그만큼 마블에서도 강력한 이미지를 캐릭터에 심어주고 싶었는지, 예, 블랙 이도우라는 이름을 썼고, 이 녀석은 최장 길이가 11에서 13mm예요. 진짜 짧죠. 진짜 작아요. 엄지손톱만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작지만 진짜 빠른 몸놀림과 주로 생활하는 곳이 나무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위험한 종이면 틀림없어요. 진짜 파충류들도 진짜 조그만 도마뱀인데 나무에 생활하는 애들 엄청 빠르거든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너멘탈이나 핑크토들도 이제 얘네들이 느릿느릿해 보여도 나무에 생활하는 애들인데 특징이 뭐냐면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네,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물리면 즉시 몸에 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물린 피부 근처가 조직이 이제 괴사가 진행이 되고 치사율도 아주 높은, 예, 맹독성 거미입니다. 서식지는 호주와 미국 서부 지역에서 이제 서식한다고 합니다. 예, 그 사막 쪽에 많이 산다고 하네요. 네, 이제 우리나라 분들 미국이나 호주 이제 그렇게 많이 놀러 가시는데 이제 뭐 미국이나 호주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가실 때마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쪽 해당 나라에, 해당 국가에 뭐 얼만큼 위험한 동물들이 있는지 한 번쯤은 알아보시고 한 번쯤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뭐 짧지만 뭐 짧진 않았고요. 네, 대충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오해와 그 오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서 부연 설명까지 붙여봤는데요. 객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래도 좋지 않은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타란툴라다 보니까 해명하기 바쁜 느낌이었던 것 같고, 뭐 어찌됐든 저 하나로 모든 인식이 바뀌진 않을 거고, 저 하나로 100명이 설득되진 않아요. 예, 저 하나로 제가 만약에 10,000명을 갖다 놓고 설명을 드려도 100명도 설득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저 하나로 모든 인식이 바뀌진 않겠지만 타란툴라의 대변인 이제 타란툴라들은 말을 못하니까 제가 매니아로서 대변인 역할을 함으로써 타란툴라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뿅!